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초격자 투자법에 11인의 세계적 명트레이더 46가지 교훈 중에서 핵심만 제가 지금 골라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 강의에서 1강에서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30분 되니까 끊었죠. 이제 2강이 들어가는데 1강 나머지 거 하고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트레이드의 결과와 결정을 구분해야 된다. 많은 트레이드의 순전히 결과만 가지고 따져. 결과. 그러면 결정은 과정 속에 있겠죠. 자신이 한 트레이딩의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게 결과만 갖고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결정, 과정 속에서 결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 바그는 결과, 어떤 뭐 더 작은 손실이겠죠.와 결정. 결정이라는 것은 제때에 진입과 청산을 못해 계좌 전체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고, 결과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끝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가 보면 작은 손실이었어. 그런데 트레이딩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정에 대한 문제, 선택적 판단에 의한 결정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청산을 잘못해가지고 청산을 때를 놓쳐서 도리어 역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해요. 구분을. 그의 교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기는 트레이딩도 또는 적은 손실로 끝나는 트레이딩도 때로는 나쁜 결과를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결정은 진입의 결정을 옳았어. 이 부분은. 근데 청산의 결정을 잘못 못해서 큰 손실을 입혔어. 그러니까 이기는 트레이더도 승산이 있는 트레이딩도 나쁜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반대로 트레이더가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수익 낼 방법을 충실히 따르면서 결정한 트레이더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날지라도 좋은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결정, 즉 말하면은 내가 트레이딩을 어떠한 리스크 관리, 뭐 손절 제한 이런 것 등등해서 완벽하게 했다 해도 실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손실이 나.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4번째. 트레이드의 위험 조정 수익률은 역동적이다. 모든 트레이딩은 역동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므로, 트레이드의 어떤 성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청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변화론이야. 시장은 항시 변합니다. 횡보장, 변동장, 추세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장애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이 변화하면 시장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뭐 위험 조정 수익률 뭐 이런 것을 다르게, 아까 이야기했죠. 절대 손절과 상대 손절은 초보자들은 절대 손절을 선택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고수들은 상대 손절을 한다. 그런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트레이더가 목표가와 청산 가격을 정한 상태에서 진입했는데 트레이딩 가격이 목표가의 80%에 달성한다면 이 시점이 위험 조정 비율은 처음 진입했을 때의 위험 조정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나서 그러니까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았죠. 그러나 이제 고점에 가까울수록 조정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의 한 80%, 뭐 90% 달성했다면 청산해주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률의 수익이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 한계약으로 진입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처음에 세웠던 청산 계획은 더는 합당하지 않다. 트레이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다면 그때는 스톱 가격을 타이트하게 조정하거나 일부 수익 실현을 하거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청산하고 수익 땡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수익 실현하는 것을 이제 트레이딩 스탑이라 하죠. 익절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감정적인 매매를 이야기하는 건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트레이딩에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딩이나 모든 트레이딩은 마찬가지예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트레이드가 감정과 충동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을 내놓는 순간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최악의 적은 남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곧 내 자신이다. 자, 그 다음에 충동 트레이딩을 지향하라. 충동적 트레이더는 감정적 트레이드고, 감정적 트레이더는 100이면 100 다 패배를 불러온다. 충동과 감정은 아주 경계해야 되죠. 계획도 없는 트레이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뉴면은 초보 트레이더 시절에 꾸준한 수익을 내주던 전략에서 이탈해 강세장 스토리에 기반해 급등하는 주식을 충동적으로 매수했는데, 그는 그 한 번의 트레이딩으로 단 하루 만에 전 자산의 30%의 손실을 입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탐욕에 빠져 진입하는 트레이드는 대개 비극으로 끝난다. 탐욕에 빠진 순간 트레이더는 기준 이하의 트레이딩에 진입하거나 과도하게 큰 포지션을 잡는다. 제가 이거 누누이 이야기했죠. 심지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도 한다. 바그는 지금은 이제 명트레이더죠. 그러나 이분은 탐욕에 의해서 취하고 손실을 기록했다. 버그는 하루 만에 12%의 손실을 보고서 포지션을 정산했다. 일별 손실로는 최대치였고, 대부분의 손실은 충동적으로 잡았던 독일 장기 국채 매수 포지션에서 나왔다. 이건 이제 일종의 채권이죠. 국채를 매입했는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트레이더는 방법론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 트레이드를 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탐욕으로 하는 트레이드는 대개가 뭐로 끝난다? 비극으로 끝난다. 여러분들 지금 요 하는 이야기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재진입해서 잃은 돈을 복구하고 싶다는 충동을 조심하라. 이게 이제 손실 만회 심리라는 건데, 초보일수록 손실이 나면 같은 시장에 재진입해서 잃은 돈을 복구하고 싶다는 반사적 충동에 빠지기 쉽다. 이런 충동은 보복 심리인지 아니면 손실에 대한 자책의 마음인지 중요하진 않다. 이런 충동은 감정에 지배된 트레이딩을 이끌고, 감정적인 트레이딩은 대개 보면 큰 손실을 불러오는 지름길이다. 자, 나쁜 트레이드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많은 나쁜 트레이드의 가장 큰 위험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는 힘들어.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트레이더는 트레이드의 심리적 안정을 무너뜨려 뒤이어 좋은 트레이드 기회를 놓쳐 이익도 벌지 못하게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어. 어디에서 청산 못해가지고 손실이 났어.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몰려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심리가 무너지고 트레이딩 마비 현상이 오고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트레이딩계를 떠나는 수도 있고요, 그 손실을 복구하기가 힘들어. 왜? 심리까지 다 무너졌거든. 자, 여기 보면 한 예로, 바그는 탐욕에 의해 취하고 손실을 낸 트레이딩을 하고 난 다음 날, 꼭 이래. 영란은행은 영국에 있죠. 영란은행의 태도가 돌연 금리 인상으로 바뀌었다.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호재 중에 호재였다. 놓쳤죠. 그러나 바그는 전날 입은 12%의 손실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탓에 금리 인상이란 최고의 기회를 움켜잡지 못했다. 바그 예상대로 시장은 크게 움직였지만 트레이드에 진입하지 않는 그로서 그림의 떡이었다. 저도 이런 기회,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쁜 트레이드로 인한 진짜 비용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액을 뛰어넘는다. 이것만으로는 트레이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나쁜 트레이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연달아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방만한 트레이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저도 이제 그 자만심에 의해서 제가 어처구니없는 실수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트레이더들이 최악의 실적을 경험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개개가 탁월한 기간 수익을 내고 난 직후이다. 왜 그런가? 연달아 이기는 트레이딩을 하고 나면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고 자기 만족은 방만한 트레이딩으로 이어진다. 모든 트레이더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면 트레이더는 아무래도 방법론을 전부 다 철저히 지키지 않게 되고 리스크 관리도 느슨해진다. 나와 인터뷰한 트레이더 중 상당수가 최고의 수익을 낸 직후에 최악의 손실을 보았다. 저도 몇 번 크게 경험했습니다. 자, 33번째. 의견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은 결점이 아니라 훌륭한 자질이다. 우리 트레이딩은요, 방향성을 바꾸는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브렌트 호주 트레이더죠. 트위터 팔로워 중에 그가 시장 의견을 너무 자주 바꾼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이다. 시장의 의견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이라는 말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선 트레이더는요, 카멜레온이 돼야 돼. 이기적이 돼야 돼. 왜? 수익을 위해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트레이드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수익 내는 거거든. 시장 의견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다가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계좌가 반토막을 낼 수가 있다. 브렌트의 절명은 의견은 강하게, 홀드는 약하게이다. 다시 말해서 강하게 확신하면서 트레이드에 재진입해야 하지만 트레이드가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재빨리 포지션을 청산시켜야 된다. 왜 반대 스위칭의 어떤 유연성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째 손실이 난 트레이드보다 놓친 트레이드가 더 고통스럽고 대가가 더 클 수가 있다. 이것도 지금 저한테는 가슴이 와 닿는 말입니다. 큰 수익을 낼 기회를 놓치는 것은 손실이 여러 번 나는 것 못지않게 트레이딩의 전체 수익률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 손실이 나는 것보다 기회를 놓친 것이 고통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바그는 트레이딩 시간에 은행에 볼일이 있어 가는 바람에 큰 수익이 날 기회를 놓쳤다. 나쁜 트레이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좋은 트레이드 기회를 놓치게 하는 지효원이다. 참, 이 문제도 제가 트레이딩하면서 여러 번 겪었는데요. 편의점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잠시 여기 농협 갔다 온다. 이런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잡는 트레이더마다 시장과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연달아 손실이 나고 잡는 트레이드마다 잘 되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트레이딩을 멈추는 것이 최상의 행동일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쉬는 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레이딩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손실은 손실을 낳는다. 휴식은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해준다. 버그는 트레이드의 잠시 손실을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을 때는 트레이딩을 잠시 쉬고 운동을 하고 자유로 나가 즐깁니다 라고 말한다. 어떤 방법을 쓰건 결국 기본 요지는 연달아 수익이 날 때는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예요. 손실이 날 때는 그가 트레이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든 포지션은 규모를 줄이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죠. 예. 자,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과 옳은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옳은 트레이딩을 하려는 자존심과 욕구는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백해무익하다. 대다수 트레이더들이 자신들의 시장 이론과 예측에 매료되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보다 옳은 트레이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달리알은 그런 태도에 일침을 가한다. 중요한 것은 옳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수익 내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꾸준하고 안정된 수익률을 목표로 삼다가는 반생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은 나무랄 데 없는 목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트레이딩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레이드 기회는 산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산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은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면
기준 이하의 어떠한 트레이드로 잡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계좌 순소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떠하니 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든가 뭐 금전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이 기준 이하였다니 그 트레이딩 기회를 잡는 경우는 거의 100점 100백입니다. 과거는 내가 생각에 트레이딩 세계는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트레이딩이다. 그런 기회가 오죠.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요, 여기는 지금 포지션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희들은 어떤 일정한 그 루틴이 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매 시간대부터 그 다음에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뭐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장을 읽을 수가 있어. 자, 살은 역시 모순적으로 들리는 주장을 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실패한 트레이더들은 매달 안정적인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아는 지인의 남편이 예선 트레이딩을 좀 알긴 알아. 근데 이제 자기는 우리 대표님 같이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자기는 좀 즐기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한다고. 그래서 절대 트레이딩은 그렇게 안 된다고 조언했는데 뭐 연락도 저도 안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해서 파산해 버렸죠. 그래서 실패한 트레이드는 매달 안정적으로 낭만적인 이런 거 행복을 꿈꾸고 극한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려느니 그러니 어떤 각오 없이 돈을 번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의가 파산이죠.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으로 생계를 이제 꾸린다 하느니 그러니 아니란 생각을 하죠. 트레이딩으로 생계를 꾸리기는 힘들다. 시장은 연금보험이 아니다. 트레이딩을 생업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계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세금을 지어야 되고 생활비는 계속 인출돼야 해서 누계 수익이 곧 그 둘을 합친 것 이상으로 증가해야 된다. 트레이딩 수익은 불규칙적이지만 생기비 인출은 기축적이죠. 사실 역시 트레이딩을 생업으로 삼기 힘든 또 다른 이유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파크는 트레이딩을 생업으로 삼기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직장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최대한 미루라고 충고한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생 중에서 직장 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직장에 충실하면서 해라 이거에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하고 이게 쌓여서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뭐 급하게 들어와. 그런 분들 많죠. 한국은 이거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준비를 안 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깨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자, 트레이더는 투철한 직업 물리,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트레이딩 세계에 입문하지만 역설적이고 탁월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다. 바로 이거요. 직업 인류가 이거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과 진정과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레치는 누구보다도 강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트레이딩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본업과 어떤 본업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병행하느라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몇 년이 기억도 안 나. 예전에 보면 내가 작은 방에서 나온 것이 7년 만에 나왔어. 7년 만에.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는 거죠. 그레이치 방법론으로는 1년에 5개월은 트레이딩 기회가 사실상 씨가 마른다. 5개월은 트레이딩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 기간을 시장 조사 시간으로 적극 활용했다. 투철한 직업 윤리야말로 그가 성공한 비결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초보 시절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시장 조사해. 그는 강조한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요. 하루에 15, 6시간 잠자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했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초보 때 그랬단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사실은 1강이었는데
너무 일강이 길어가지고. 자, 바로 이제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강이 이게 중요한데, 요거 얘기해요, 요거. 벌써 지금 24분이네요. 조금 길어지겠는데, 아래 내용은 시장 마법사를 요 설명 다 했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트레이딩의 책임이라는 것과 요거 두 가지 인내심, 내적 게임, 트레이딩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책임져야 돼. 트레이딩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레이치는 트레이딩의 길을 걷기로 한 이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인이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말로 승리하는 트레이드의 고유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승리한 트레이더는요,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실수도 손실도 자신이 책임을 진다. 지는 트레이더, 피하는 트레이더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남 탓, 또 시장 탓, 어떤 상황 탓, 주변 탓을 하게 되죠. 그거는 트레이딩 어떤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야. 자, 트레이딩에 필요한 두 가지 인내심, 요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시장은 어지간한 사람은 유지하기 힘든 자질에 대한 보상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심. 인내하기 위해서는 천성적인 본능과 욕구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자신을 이겨내야지. 인내심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천성적인 본능과 욕구를 이겨내야만 돼. 하지만 내가 위대한 트레이딩에서 거듭 발견한 자질도 바로 인내심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인내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트레이딩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야. 트레이딩 기회가 불규칙하게 등장한다. 대다수 트레이더는 기준에 들어맞는 매력적인 트레이딩 기회 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아무 트레이너나 잡아서 하려는 유혹에 지겨만다. 진입하고 싶지. 뭔가 놓치는 기분이고 거기서 매몰되면 어중간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는 기준 미달의 트레이드에 진입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런 트레이드는 대개 손실로 끝나고, 둘째, 기준 미달의 트레이드는 진정으로 훌륭한 트레이더의 기회에 돌아갈 관심을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야. 그게 기회비용 손실이라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기준 미달 트레이더는 큰 손실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트레이드의 심리적 안정을 무너뜨려서 큰 수익을 낼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아까 다 이야기했죠,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지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살이 좋은 기회가 등장할 때까지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리는 트레이더인지는 그가 자신을 설명한 말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내가 트레이딩 스타일을 두고 많이들 저격수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언제나 모든 준비를 완벽한 하고 목표물이 기다리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선 트레이딩은 초은 그 시베리아의 외로운 사냥꾼이다. 사냥꾼 곧 저격수죠. 그걸 내가 자꾸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요, 트레이딩은 사실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살은 고수익 트레이더 진입하는 기회가 차라리 쉬었다고 말했다. 고수익. 그래서 최적의 트레이드 기회를 기다리는 중에,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는 최대의 기회를 기다리는 중에 정신적, 금전적 자본을 낭비하는 기준 이하의 트레이더를 유혹을 피하는 것이 도리어 어려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표현도 잘했네요. 자, 좋은 트레이더를 들고 가는 인내심. 그러니까 좋은 트레이더를 기다릴 줄, 진입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자, 이제 진입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목표까지 들고 가는 인내심이 또 필요해. 좋은 트레이더를 섣불리 청산하지 않을 때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트레이더는 미실현 수익이 발생하면 시장이 어느 순간 돌변해 미실현 수익을 뺏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포지션을 성급하게 청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고 그러잖아. 빠진다. 사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프리카 이제 여행을 이분이 갔어. 여행을 갔는데 포지션을 이제 들어가 놓고 갔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 좋은 트레이딩의 포지션을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행 중이었으니까. 그러면서 큰 수익을 냈어. 그래서 인내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배우게 됐다. 저도 이런 경우 있어요. 어쩔 때는 들어가 놓고 자버려.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만족되고 하면은 수익 보전 심리에서 청산할 수도 있거든. 그래 이제 놔둬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도리어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교훈을 절대 인지하고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없는 한은 포지션을 몇 달 정도로 보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내적 게임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살은 방법론을 정착하고 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마인드입니다라고 말한다. 살이 말하는 트레이딩의 올바른 마인드셋은 침착하게 초점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정신적으로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기대하는 이벤트를 맞이하기에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 이른바 지금에 몰입하는 상태.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라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 또한 트레이딩 일지를 작성하고 감정과 손실의 연관성을 도표함으로써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제거하고 자기 파괴적인 트레이드에 진입하게 만드는 감정을 식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요, 반대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트레이딩에 역이용했다. 지금의 기분 상태로는 트레이딩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그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될 때까지 잠시 트레이딩을 중단했다. 그래서 트레이딩 중단하고 쉬는 것도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죠. 거의 끝났습니다. 바그는 이렇게 말한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우리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 그걸 위해서 해선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 자본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때도, 좋은 트레이드를 놓쳤을 때도, 큰 소식을 봤을 때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더 큰 실수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자, 46번째. 우리 성공적 트레이너는 트레이닝 자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애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뷰를 읽은 후에 이들 트레이더가 트레이닝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달리왈은 게임에 비유해서 트레이닝을 묘사한다. 나에게 있어 시장 참가는 끝없는 체스 게임과 비슷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흥미진진한 게임인 셈이죠. 사피로는 트레이딩을 중단한 시기에 개인 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우울증이 생겼다. 왜 우울증이 생겼는 질문에 물어보나 말하죠. 나는 트레이딩을 사랑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칸이라는 분은 트레이딩에 대한 사랑이 왜 트레이더의 필수 자질인지 이렇게 설명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트레이딩을 사랑해야 됩니다. 브렌트는 트레이드의 열정은 그가 거의 강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던 초보 시절을 설명할 때 잘 드러난다. 이 열정이 10년 넘게 지속됐다. 하지만 트레이딩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서 경력 14년 만에 트레이딩을 중단했다. 그때의 상황을 브렌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는 트레이딩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따분한 지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11년 후 공백기가 지난 후에 트레이딩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브렌트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 유명한 호주의 트레이더죠. 이후에 그 브렌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이게 그는 11년 후 공백기가 지난 후에야 트레이딩의 열정이 되살아났고 제2의 성공적인 트레이딩 경력을 13년째 이어가고 있다.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가? 트레이딩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자, 강의를 거의 다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잭 스웨거의 초격자 투자법 11인의 명트레이더 46가지 그 강의를 한자도 안 빼고 다 했어요. 3강. 그게 다시 2강을 거쳐서 핵심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알면서도 마음 깊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경력을 쌓고 그러다 보면 이 말이 가슴 깊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올 때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의 내용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했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대응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성공 후 요인을 하나 둘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추기 때문에 성공의 길도 빠르겠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뭐 유튜브나 뭐 안경 쓰고 나오고 뭐 농담하고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을 배울 아니라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가 어떤 이야기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은 지금 너무 혼탁해요. 우리 그 전문가방 있다고 A 프로 이런 데 있죠. 보면 전부 뭐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있고 유튜브 가면 더 걸죠. 지금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명철함과 지혜를 갖고 옳은 이야기에 순종하고 그걸 배우려느니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매매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